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지침서를 만든 윤경석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작하는 것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첫 강의로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은 현재 위탁관리를 한 집합건물은 관리 주체의 농간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일반 관리비를 30% 이상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음 카페 관리비 도둑 예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봅시다. 저는 그 제일로 큰 원인이 그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뭐 세세 개 들어가고 지엽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한 뭐 10가지도 넘습니다. 이해관계에는 무관심입니다. 제일로 큰 원인은. 첫째 이해관계는 무관심. 두 번째는 전문성이 없는 관리인. 관리인이 그 집합 건물의 대표로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거든요. 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예요. 책임자가 능력이 없어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경영학을 전공하고 왔다 해서 30살 먹고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 바로 경영 이사로 채용한 것도 뭐가 다릅니까? 그 밑에 20년 30년 해가지고 부장 뭐 이사도 있는데 느닷없이 30년 그 미국서 공부를 유명한 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실험도 안 해보고 그 상무나 전무를 앉혀버린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지혜라도 있어야 돼요. 지혜. 합리적이고 또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인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지혜라도 있어야 돼. 그 지혜가 뭐냐? 제가 보는 것은 적정한 관리비라고 봅니다. 적정한 관리비가 뭐냐? 지금 관리단에 가서 보면은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그래요. 그러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보다 높으면 비싸고 낮으면 싸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옆집 건물, 옆집 다른 사람들 평당 얼마인데 우리는 평당 얼마 내고 있다. 그런 게 싸다 비싸다. 건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 3,000평이라도 어디는 평당 3,500원에 이하로 내릴 수가 없고 어떤 건물은 2,500원이면 적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싸다는 사람은 비싸다는 이유를 대지를 못하니까 싸다고 온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약하고 또 관리비가 싸다고 온 사람도 어느 그 기준이 없으니까 싸다는 것이 상대편한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고 이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집합 건물의 분쟁과 관리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전문성 있는 관리인이 돼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관리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어요. 그런 관리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양심의 털이 나가지고 그 무모한 그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런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정 관리비만
산출이 된다면은 입주인 누구라도 적정 관리비만 산출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파고든다면은 이런 관리인들은 아웃됩니다. 관리비 문제 가지고는. 그럼 적정 관리비가 굉장히 그 기둥이에요. 제가 집합 건물의 기둥은 그 적정 관리비라고 봐요. 이걸 필히 산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분쟁이 없어져요. 관리비 문제 가지고. 그럼 적정한 관리비랑 뭐더냐? 거기 들어간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 방법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정 관리비와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위탁 관리 계약 시 적정한 금액을 알고 계약을 함으로써 속칭 만원은 과다한 관리비를 위탁계에서 다 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전체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한다. 이겁니다, 이거. 집합건물마다 전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관리인이 관리비를 평당 5,000원 하고도 막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에서 옳다. 그분이 뭐 뒷돈을 받던 뭐 부정부패가 있던 그건 확인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적정 관리 금액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이렇게 알고 이 금액으로 관리를 맡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명분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그러면 당신이 그 금액 갖고 해볼래? 하다든가. 또는 두 번째는 이 금액을 알았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들 설득을 시키세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바꿔버리면 돼요. 또 이 집합 건물의 특성 뭐냐면은요.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하고 그 입주자들이 의결권이 다 있어요. 둘이 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그 의결을 않고 그게 귀찮고 좀 힘들죠. 사람들 모이는 게. 시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시간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 두 사람씩 이해시키면 돼요. 이런 그 적정한 관리비와 그 관리 방법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서를 가지고 바로 소송을 가요. 소송.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소송가도 이겼어요. 이 관리인 해임하라.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해임했어요. 관리단 집회를 열었어요. 그 관리인이 다른 사람 제3자 지목해가지고 의결권 그런 나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허수아비 전봇대 관리인을 누구 선임시킨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송이. 결국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해관계인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없는 관리단 이런 걸 문제를 해소시키려면은 지혜라도 있어야 된다. 그건 적정한 관리비와 전문가 의견서를 가지고 관리 업무를 하면 되는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관리인을 해임 청구를 해서 이겼다 치더라도 또 문제는 또 발생된다. 결론은 입주자 몇 명이 모여서라도 이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집합 건물의 90%가 지금 위탁 관리라고 보거든요. 위탁 관리를 선호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관리 주체 그 관리인들이 건물 관리 경험이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 회피하려고
위탁관리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 회피용으로 위탁관리를 선호하고, 막상 완장을 찾아보니까 전체 건물을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그 관리를 하려니까 두렵거든요. 경험도 없고.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은 두렵지 않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두렵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는 자기 것만 자기만 뭐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분만 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런 그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관리인이나 관리 주체가 됐을 경우에 결과는 관리 주체의 편리성과 정신적인 도움은 될지언정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안 된다. 30% 이상 관리가 비싸다.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다. 적정한 관리비와 위탁 관리비의 차이를 이렇게 30% 이상 차이난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적정한 관리 인원을 초과하여 근무시키거나 관리단에 제시한 견적 수상 근무자보다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고. 좀 읽어보십시오. 쭉 밑에 하다 보면 쭉 보시면은 위탁업체 지급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자체 관리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 지원금은 그 위탁에서 받아간다. 많습니다. 7가지가. 그 다음에 위탁관리의 잘못된 상식. 위탁관리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유임계약이다. 그럼 유임계약은 대부분 판례. 위탁계약은 관리단의 편리를 위하여 위탁업체의 관리를 유임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관리의 최종 책임은 관리단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위탁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은 있어요, 있기는. 그분들이 업무 태만, 즉 관리소장 책임이죠. 또는 고의성, 이런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관리소장이 책임을 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치 관리하면서 관리소장들 그 업무상 배상 책임 보험 대충 보면 한 5천만 원씩 끊거든요. 그거 하면은 위탁 관리 뭐 잘못됐으면 관리소장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관리인 책임질 거 없어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삭 관리를 맡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 친구의 친구 이거 하나 줘가지고 어? 생색 나무 것 같고 생색내는 부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자, 이런 모든 방식이 지금 이런 그 모든 그 위탁 관리 때문에 그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를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비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위탁 관리 책임 없어요. 회사 업체 책임이 아니고 관리 주체고 관리비 납부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그 최초 강의를 마감하면서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적정한 관리비를 꼭 산출을 하셔가지고 위탁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위탁 관리 그 그대로 지금 위탁 관리 방식대로 하더라도 적정한 관리비를 산출해가지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바꾸면은 관리비 20%는 절약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